안녕하십니까. 3월 7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절반 이상은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유죄가 선고되면 차기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법원이 1심과 같은 유죄를 선고할 경우 이재명이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전체 응답자의 53.3%는 차기 대선에 불출마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출마해야 한다는 응답은 41.5%에 그쳤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이재명의 핵심 지지층인 40, 5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절반 이상이 2심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40대에서만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54.5%로 불출마보다 높게 나왔고, 50대에서는 팽팽한 가운데 불출마가 2%포인트 더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20대는 55.5%, 30대는 60%, 그러니까 20, 30대에서는 절반이 훌쩍 넘는 응답자들이 2심에서 이재명이 유죄를 선고받으면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의 대선 불출마를 선택한 응답이 절반을 넘었는데,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수도권과 충청에서도 절반 이상이 이재명의 대선 불출마에 공감했습니다. 불출마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서울에서 54.6%, 경기 인천에서 50.1%, 대전 충청 세종에서도 55.1%가 출마하면 안 된다고 응답을 했는데, 결국 수도권과 중원에서도 이재명이 싫은 것입니다. 호남에서도 33.7%가 출마하면 안 된다고 응답했는데, 호남에서도 3분의 1 정도는 꾸준하게 이재명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도층에서는 불출마가 56.3%, 출마가 36.8%로 절반 이상이 이재명의 대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또 국민 52.9%는 이재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48.4%는 매우 불신한다고 했습니다. 국민 절반이 이재명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겠다는 그런 극단적인 불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돌아서면 거짓말하는 것으로 이미 전 국민에게 정평이 나가 있죠. 특히 정책 분야에 있어서까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문제는 신뢰도의 경우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못 된다는 것이죠. 뉴스토마토 조사에서 이재명에 대한 신뢰도를 물었더니 44.7%가 신뢰한다고 응답한 반면 52.9%나 불신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매우 불신한다가 48.4%였고요. 뉴스토마토가 어떤 매체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씨 이렇게 보도하는 매체입니다. 그런 매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조차 이재명을 믿지 못하겠고, 이재명이 선거법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응답이 훨씬 높게 나왔던 것입니다. 특히 공정을 중요시하는 20, 30대에서는 이재명을 불신한다는 응답이 무려 60% 안팎으로 찍게 됐습니다. 20대는 50.0%, 30대는 62.6%가 이재명을 못 믿겠다고 응답했습니다. 60%가 넘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불신한다고 하면 아마 길 가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거의 모두가 불신한다는 대답이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일 것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보수 진영의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불신이 50%를 훨씬 상회했습니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 전라에서도 32%가 이재명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좀 전에 이재명이 선거법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는, 불출마해야 한다는 응답, 그 역시 3분의 1가량이었는데,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13사람 이상은 꾸준히 이재명을 못 믿겠다, 이재명이 싫다, 이런 반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심의 풍향계로 읽히는 중도층에서도 신뢰한다는 40.9%, 불신한다가 무려 54.3%로 절반이 훌쩍 넘어 이재명에 대한 불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범보수 진영에서 볼 때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응답자의 25%가 김문수 장관을 지목했고, 유승민 11%, 한동훈 9%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6.6, 오세훈 6.2, 안철수 2.9%였고 이준석이 2.7%로 꼴찌였는데, 이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역별로 보면 김 장관은
호남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20% 이상의 신뢰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수 진영의 심장부인 대구 경북에서도 김 장관의 신뢰도가 37.1%로 홍준표 시장의 11.2%를 크게 앞섰습니다. 보수 진영의 또 다른 강세 지역인 부울경에서도 김 장관의 신뢰도는 23.3%로 신뢰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43.4%, 민주당이 37.6%였는데 2주 전 같은 조사와 비교할 때 국민의힘은 7.0%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11.1%포인트나 급감했습니다. 양당 간 격차가 그러니까 2주 전에는 민주당이 12.3%포인트나 앞섰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5.8%포인트 앞섰습니다. 중도층에서도 국민의힘이 40.0%대 민주당 33.2%로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스토마토 굉장한 좌파 성향입니다. 그런 성향의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재명으로서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의 부관 참시 발언을 둘러싼 후폭풍이 지금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엊그제 매불쇼라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난 2023년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검찰과 당내 비명계가 짜고 쳤던 것이다.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을 했던 것인데 비명계들의 반발이 지금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에 대한 신뢰도가 형편없이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또 반대로 또 이재명이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비명계를 부관 참시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당내 비명계들이 검찰과 짬짬이를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주장했으니 비명계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비명계들이 폭발하면서 개파 갈등이 다시 불거졌는데 이 같은 결과를 이재명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의도적이었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음모론적인 정치에 워낙 탁월한 감각을 보여줘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발언 역시 그런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내 중도 세력을 겨냥해서 까불면 죽는다, 이런 경고를 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당내 그립감을 강화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통합 행보를 하다가 느닷없이 정반대의 발언을 한 것은 갑작스럽게 위기감을 감지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서 비명계를 저격했던 발언을 했던 그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부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40역에 대한 임명을 강력하게 촉구했던 바로 그날이기도 합니다. 이재명이 공격 신호를 보내니까 즉각 돌격대인 장경태, 정청래 이런 인간들이 나서서 비명계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장경태는 비명계들이 검찰로부터 당시에 상당한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했고, 정청래는 검찰 부역자들은 사과와 반성부터 해라, 이렇게 엄호를 했습니다. 정청래는 특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플 때는 병문안 오지도 않고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더니 유산 상속할 때는 꼭 나타나는 막내 삼촌 같은 사람들이 있다. 사실 지분도 없으면서 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 이미 비명계들의 지분도 없는데 뭐 그렇게 자꾸 큰 소리를 치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비명계들은 결국 이재명이가 표리부동한 이중성을 드러냈다. 스스로 만든 공든탑을 무너뜨렸다. 이재명은 늘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을 꼽는다. 통합 행보는 쇼다. 이런 반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당시 공천에서 배제됐던 분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라면서 이재명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당내 분란이 심화되자 좌파 언론들도 이재명을 비판하면서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등은 오늘 사설 등을 통해서 경솔하고 부적절했다, 오만이 낳은 자해 행위다, 당을 분열로 몰고 갈 수 있는 발언이다,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렇게 질타하면서 후폭풍을 우려했습니다. 논란이 심해지니까 이재명이 다 이미 지난 일이다, 우리가 할 일은 당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혼란 상황을 극복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수습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사실은 오히려 불을 지른 것이죠. 이미 지난 일이라는 말은 사과라든가 그런 내가 잘못 착각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비명계가 검찰과 내통했다는 주장을 재확인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좌파 언론에서까지 질타하고 나서니까 이제 친명계 좌장인 정승호가 나섰습니다. 정승호가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이고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 제가 대신 사과를 할 용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파문 진화에 나섰는데 뭐 이재명이 직접 사과하지 않고는 파문이 쉽게 가라앉기는 힘들 것입니다. 또 설령 이재명이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한다고 치더라도 이미 신뢰가 바닥인 이재명의 입에서 나오는 사과나 유명 표명이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민주당 비명계들의 반격 명분을 결국은 이재명 스스로가 자락을 깔아준 셈입니다. 자락을 깔아줬는데 이재명의 계산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에게 닥쳐올 위기를 고려할 때 이재명의 뜻대로 그렇게 쉽게 풀려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